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여기에 어제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까지 있었죠. 여야 공방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인기 여행 유튜버 채코제와 함께 국내외 여행지 고르는 법부터 여행 준비, 그리고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꿀 정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아침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시작했고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내 송환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로 옮겨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 뒤에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뒤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2,6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설 당일과 다음 날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는 결과 보고서 채택이 논의될 예정인데 책임자 문책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부지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스카이 72 골프장의 기존 운영사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강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기와 강원 등 중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설 연휴까지 길게 이어질 예정이고 모레는 중서부 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아침 태국에서 귀국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곧바로 압송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김 전 회장은 언제쯤 수원지검에 도착했습니까? 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 방콕을 출발해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색검찰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오전 10시 50분쯤 이곳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됐습니다. 검찰도 곧바로 김 전 회장 조사에 돌입했는데요. 김 전 회장을 체포해둘 수 있는 48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전 회장은 각종 의혹에서 중심에 서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비용 20억여 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또 지난 2019년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외화 640만여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네, 김 전 회장이 국내로 들어오자마자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났죠. 관련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새로운 입장이 있었습니까? 네, 김 전 회장은 귀국 전부터 줄곧 주변인들과 취재진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부인해왔는데요.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흘러간 변호사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근들이 쌍방울 사회이사 등으로 선임된 배경 등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사회이사 선임권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셨던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검찰에서 다 밝혀질 겁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새벽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에도 YTN 등 국내 언론사 취재진에게 포착됐는데요. 쌍방울 그룹 전환 사채를 발행해 조성한 비자금을 변호사비 대납자금원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가능한 일이겠냐고 되물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불기소하면서 쌍방울 실제 사주인 김 전 회장이 도피 중이라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제 김 전 회장이 붙잡혀 국내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대표를 모른다며 연관성을 부인하는 만큼 수사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전 회장의 체포 시간이 모레 이른 새벽까지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내일 저녁쯤 조사를 통해 입증된 혐의를 바탕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만큼 체포영장에 적시된 횡령과 배임 등 혐의부터 조사가 이뤄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앞서 김 전 회장이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해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대북 송금 의혹을 먼저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대북 송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관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라 검찰이 이 대표로도 수사 범위를 넓힐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8개월 만에 체포된 김 전 회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려 하는데 이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밖에 없다는 말로 관련 의혹을 지금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태국 빠툼탄이 한 골프장에서 도주한 지 8개월 만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송환 거부 소송을 앞두고 돌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이후 검찰 수사관들에 이끌려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김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 중 가장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무죄를 받았는데 당시 변호인단에 지급한 돈이 3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대표 변호인단 몇몇이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나 감사로 선임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쌍방울은 변호인단이 사건을 수임한 몇 달 뒤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검찰은 이 중 절반 정도를 사들인 계열사 자금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도 있습니다. 쌍방울은 64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도 김 전 회장과 중국에 동행해 북측 인사를 만났다고 보는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를 몰랐겠느냐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쌍방울과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낸 적이 없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선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밖에 없다고 강하게 부정해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의혹 한번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복. 그래도 검찰은 쌍방울 그룹 내 자금 흐름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실소유주 김 전 회장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검찰이 자진 귀국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도 진척을 보일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긴밀한 관계로 알려진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KH그룹이 쌍방울과 연루된 사건들도 많아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해외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KH그룹 배상윤 회장도 최근 회사 관계자 등을 통해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로 대부분 사건이 넘어온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재작년 6월 KH 계열사인 KH강원개발은 알펜시아 리조트를 7천억 원대에 사들였는데 당시 공개 입찰에는 KH 관계사 2곳만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원도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보고
최문순 전 도지사와 KH 관계자를 입찰 방해 혐의로 송치하고 해외로 나간 배 회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KH가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들에서 무리하게 돈을 끌어와 손해를 입힌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쌍방울로부터 250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인데 배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입건한 검찰은 우선 실무진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배 회장이 귀국하면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부터 우선 이뤄질 예정입니다.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 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는 의형제로 불릴 만큼 긴밀한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수원지검은 쌍방울과 아태평화 교류협회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배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 중국에서 김 전 회장과 북측이 만나 남북 경협 사업을 합의한 자리에 배 회장이 동석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KH와 쌍방울이 서로의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수해주는 등 금전적인 교류가 잦았던 만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배 회장이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쌍방울 핵심 의혹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배 회장의 귀국까지 현실화한다면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수사가 가장 먼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압송이 되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다른 의혹까지 모두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김 전 회장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검찰이 짜맞추기를 위해 야당 대표를 관심법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당 반응부터 들어보죠.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오전 국내로 압송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관심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드러났는데 검찰은 표적 앞에서는 증거도 필요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김 전 회장의 귀국을 앞두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집중 조명되자 직접 방어에 나섰습니다. 쌍방울과 인연은 내일을 사입은 것뿐이라며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한 건데 이 대표의 입장이 당 지도부 기류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다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다른 수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랴부랴 물타기용 정치 수사쇼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없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잠시 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포함해 성남FC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 대표 의혹들을 불법 리스크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당당하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니 쉴드를 이재명 대표가 치고 있습니다. 당당하다면 들어갔던 분으로 다시 걸어 나오십시오. 네, 오늘 끝나는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 채택을 두고서 진통을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오늘로 55일 만에 끝납니다. 오후에는 전체 회의를 열고 결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데 여야는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책임자로 적시할지 여부인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책임 소재가 없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한다면 한마디로
참사를 정쟁화해서 유족들의 아픔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증언이 충분히 나왔던 만큼 이 장관을 당연히 포함해야 하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기구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수본 수사의 미진함과 한계 이런 것들 지적하면서 특검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후속 조치들이 지금 유가족분들이 요구하시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라든지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공청회 과정에서 위증을 한 책임자들을 고발할지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관계자를 단독으로라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반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직후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꺼냈던 점을 거론하며 정쟁의 반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오늘은 대구를 방문했죠. 네, 당권 도전을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대구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방문한 곳인데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후 12시가 넘어 도착한 나 전 의원은 출마 선언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음의 결심이 서가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말을 할 때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방문 전 자신의 SNS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 해임은 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에워싸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지지 세력을 멀어지게 할 거라며 친윤 핵심을 겨냥했습니다. 다른 주자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충남 천안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 자신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적격자임을 거듭 강조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오전 10시 반쯤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0일쯤 당대표 후보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면 9일 1, 2위 후보의 양자 토론회를 한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스위스 순방 나흘째 UAE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로 넘어가 미래비전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UAE에서의 3박 4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스위스로 넘어가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순방에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정 기자. 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UAE 국빈 방문은 마무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한국 시간으로 지난 14일부터 순방을 시작했는데요. 이곳 아랍에미리트 UAE에서의 국빈 방문 일정은 모두 3박 4일 동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한 UAE 정상회담, 그리고 바라카 원전 방문, 아크 부대 방문, 한 UAE 비즈니스 포럼 등 여러 일정을 소화했죠. 경제 외교를 표방한 이번 방문에서 300억 달러 대규모 투자 유치와 두 나라 간 양해각서 48건 체결, 한 UAE 공동성명 합의 등 굵직한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곳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로 넘어갑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두바이에서 열리는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하는데요. 과학기술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세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밝히고 현지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그 외에 보도 유예, 엠바고가 걸린 일정도 일부 있는데요. 이렇게 UAE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보스 포럼 참석이 예정된 스위스로 출국합니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 각 나라 정상과 경제계 유수의 인사들이 모이는 민간 주도 국제회의로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레 19일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 나서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기업 CEO들과의 간담회도 계획돼 있습니다. 네, 이번 순방 굵직한 경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 순방 현지에서 아크 부대를 방문했을 때 했던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파병 부대인 우리나라의 아크 부대를 찾아서 한국과 UAE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네,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렇게 규정한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건데요. 이를 두고 이란 외무부가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두 주변국이자 우방인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최근 간섭 발언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특히 긍정적인 전개를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이 발언은 한이란 양자 관계와는 무관하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도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 관계와는 무관하다면서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거듭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1962년 수교 이래 이란과 오랜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온 바 이란과의 지속적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해명은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수습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부다비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분말 소화기를 뿌리고 충돌하면서 부상자도 발생했고 일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성욱 기자. 네, 강성욱입니다. 네, 오늘 날이 추운데 이른 아침부터 강한 충돌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은 오전 8시쯤부터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와 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법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집행으로 기록될 정도로 많은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집행관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6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골프장 내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 역시 5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에 맞섰습니다.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도 수백여 명이 동원돼 상황 정리에 나섰지만 배치 과정에서 분말 소화기가 뿌려지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상당 시간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 집행을 방해한 8명이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3시간여 동안 대치와 충돌이 이어지면서 일부 부상자도 발생했고 연로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보수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강제 집행을 막았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제 집행 현장에는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상당수 모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1000명이었지만 운동본부 측은 오늘 1,5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스카이72의 새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과정에 전 정부 유력 인사들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김경욱 현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퇴진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의 권력형 비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천지검에서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제 집행이 시도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집행된 겁니까? 네, 오늘 법원 집행관실은 골프장 코스 곳곳에 강제 집행과 관련한 알림 팻말을 꽂아두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건물과 토지 인도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클럽하우스 등 건물에 대한 명도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오늘 강제 집행을 막았던 스카이 72 측 임차인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집행이고 오히려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 강제 집행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관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의 판결로 스카이 72 골프장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그 여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강성욱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 전화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음질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교부가 네팔 포카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 탑승자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현지 병원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으로 급파된 주 네팔 대사관 소속 영사가 오늘 사고 희생자 시신이 안치된 간다키 메디컬 칼리지 병원을 방문해서 우리 국민 희생자의 시신 안치 여부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네팔 현지 공관과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본부와 네팔 인근 주대 공관이 함께 신속 대응팀 2명을 현지로 파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장에 균열이 발생해 경찰과 소방의 긴급 현장 점검을 받았던 NC백화점 야타점이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해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NC백화점 관계자는 오늘 고객과 협력업체 안전을 고려해서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성남시 등 관계 당국과 정밀 안전 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C백화점 측은 어제 야탑점 건물 2층 천장에서 균열이 생긴 걸 확인했지만 균열이 생긴 부분에 임시 지지대를 설치한 뒤 영업을 이어갔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소방 등과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1차적으로는 오래된 건물의 천장 석고보드 일부가 습기를 먹고 젖어 균열이 생긴 걸로 보고 있다며 콘크리트 구조의 문제는 아니라서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스는 오늘부터 1인 미디어 창작자 인기 유튜버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더튜브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은 이번 설 연휴를 맞아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튜브 초선님으로 여행 유튜버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구독자 55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 체코제 박재일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방송은 처음이시라고요? 네, 처음입니다. 네. 자기소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여행 유튜브, 이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유튜브 체코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재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한 지는 한 3년에서 4년쯤 된 것 같아요. 오래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적당히 됐나요? 잘 모르겠네요. 왜 이 유튜브 채널 만드셨고 네. 구독자가 굉장히 많네요. 아, 근데 요즘에는 100만 이하는 이렇게 많이 안 쳐가지고 그렇습니까? 많은 건 아니고 적당히. 왜 만드셨어요? 처음에 이제 여행을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같이 보고 싶어서 기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또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욕심도 생기고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목표는 네. 얼마나 늘리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목표를 이루긴 했는데 50만 해서 100만 되면 좋죠. 네. 지금 화면에 나와서 저희 어디예요? 저희 인도레인 것 같아요. 인도레. 네네네. 저것도 직접 가서 찍으신 거예요? 네네, 직접 고프로 카메라 들고 와서 찍은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여행 간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혼자 운전도 하시고 저렇게 찍으시면서 하는 건가요? 네, 저 상황에서는 이제 둘이 같이 간 건데 제가 인도에서 이제 한국인 친구 한 명을 제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꼬셔가지고 데리고 간 건데 원래는 혼자 갑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여행을 하려면 이제 여행 준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네. 여행 준비할 때 꼭 챙기는 거, 카메라 말고. 예. 너무 이게 현실적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당연히 여권 챙겨야 되고요. 네. 근데 여권을 빠뜨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여권 챙겨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 생각은 그 달러를 좀 챙겨 가야 되고요. 왜요? 왜냐하면 달러가 어딜 가서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행 가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카드나 이런 걸로 인출하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가끔씩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럼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여분의 달러 정도 챙겨가고 카드도 한 2-3개 정도 챙겨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예. 저는 여행을 갈 때 여행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고르는 것 자체가 고민이던데 어떻게 고르세요? 뭐 유튜브적으로 제가 고르는 컨텐츠적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 뭐 이렇게 일하시다가 가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 휴가가 길고 짧고 아니면은 뭐 여행 가시는 금액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맨날 이렇게 뉴스 하시고 이렇게 딱딱하게 하시니까 예. 좀 릴렉스 하시려면 이렇게 여기 근처에 있는 뭐 동남아나 네. 아니면은 이런 데 근처로 가서 좀 쉬시다가 좋은 데서 좋은 거 드시고 그런 게 좀 좋지 않나. 그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좋은 음식, 좋은 곳에 가면. 아니, 싼 것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근처에 뭐 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뭐 네. 말레이시아 뭐 요런 쪽, 뭐 라오스 이런 데는 좀 싸게 좀 즐길 수 있어가지고 네. 가성비 좋게. 네. 아, 그곳이 이제 가성비가 좋은 곳 몇 곳 추천해 주세요. 뭐 태국. 태국. 당연히 태국이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좋고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좋고. 예. 그다음에 라오스. 사실 동남아 근처 쪽이 제일 가성비 있고, 호텔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정도 클래스의 호텔은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네. 그럼 그런 데는 가도 뭐 5만 원, 심지어 3만 원에도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가성비 여행은 제일 좋지 않나. 동남아가 너무 뻔하지만. 그렇군요. 예. 가성비 좋은 곳들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그동안 다녀오셨던 곳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몇 개 도시 몇 개 나라 다녀오셨어요? 도시는 잘 모르겠고요. 100개 이상 되는 것 같고, 나라는 한 40개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좀 인상에 남는 곳 어딘가요? 인상에 남는 곳은 인도도 좀 생각이 많이 나고요. 뭐 쿠바 좋았고, 그 다음에 발리도 되게 인상이 남고. 왜요? 일단 발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행 가실 날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냥 가성비 플러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예를 들어 뭐 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스노클링 수영할 수도 있고, 네, 네. 뭐 명상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우붓에서 요가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네, 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이 발리입니까? 네, 발리입니다. 네. 발리네요. 네. 발리 어디 가셨어요? 저는 우붓이랑 짱구랑 길리랑 뭐 발리에 있는 여러 가지 섬 지역과 그 근처 쪽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드신 음식이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네네네. 그 음식은 얼마씩 합니까? 한 1,500원? 1,500원 정도. 2,000원, 1,500원 한 것 같아요. 네. 언어가 안 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언어가 안 통하면 일단 뭐 손짓 발짓 하고요. 그 요즘에는 그 뭐냐 구글 네네 번역기가 있어서 급한 거는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영어 어느 정도는 그냥 뭐 하이 뭐 이런 거랑 그런 건 돼가지고 소통이 안 돼서 여행을 제대로 못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 동남아는 가면 한국인들, 그러니까 한국어를 하는 분들이 워낙 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한국어로 소통이 좀 되는 곳도 있나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K 요즘에 열풍이 있어서 뭐 그런 넷플릭스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오히려 저가 한국인인 줄 알고 뭐 먼저 와서 막 오빠 안녕 뭐 약간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뭐 간단한 소통을 그분들이 오히려 할 줄 알아서 제가 처음 여행했던 뭐 4년 전, 뭐 5년 전, 유튜브 하기 전 10년 전이랑은 되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한국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달라져가지고. 구독자가 많았던 영상 뭐 몇백만 뷰도 있더라고요. 가장 구독자들이 많이 본 영상은 뭐였어요? 그 제가 태국에서 아마 네. 외딴 지역에서, 태국의 방콕이나 이런 알려진 곳이 아니라 외딴 지역에서 제가 혼자 오토바이 타고 온천을 갔는데 네. 갑자기 그 온천 사장님이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제 등을 이렇게 밀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저 모습인가요? 저거는 제가 저기서 이제 옷 산 거고, 제가 쇼핑을 좋아해가지고 저 위에 보이는 저 하와이안 티셔츠를 저기서 샀고. 네, 예, 샀고. 그래서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온천을 갔는데 네. 온천 사장님이 처음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안 한다 했다가 제가 갑자기 뭐 들어가서 저 혼자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바지 같은 거 입고 뒤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등을 밀어주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게 좀 뭔가 신기했나 봐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네. 저기가 이제 아마 사장님인데 예, 저분이 갑자기 등을 밀어주셔가지고 그게 좀 약간 사람들이 신기했나 봐요. 태국도 한국처럼 이렇게 때를 밀어요? 저는 처음이었어요, 저희가. 때를 원래 안 미는 것 같은데. 예. 근데 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태국어요? 네. 뭐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태국어를 이제 영어 하듯이 그냥 일상소통 정도는 할 수 있고요. 막 되게 전문적인 대화는 잘 좀 못하고 일상소통 정도는. 요즘에는 여행을 이제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나홀로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일종의 나홀로 여행이잖아요. 네, 저는 나홀로 여행. 어떤 점이 가장 다르고 어떤 점이 가장 좋습니까? 일단은 패키지나 이렇게 친구들 같이 가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뭐 그런 시스템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하면은 물론 결정할 거 많고 생각할 거 많은데 네. 그래도 그만큼 결정하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못했던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고 저는 무엇보다 혼자 여행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튀니지 다녀오신 영상 보니까 네네.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우호적이더라고요. 튀니지요? 예. 맞아요. 왜 그런가요? 사실 튀니지가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네. 아프리카라고 그러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먼 나라의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저도 이제 유럽 갔다가 그냥 잠깐 모로코 튀니지를 들렸는데 되게 의외로 정말로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한국말로 오히려 막 안녕 그러고 제가 혼자 그렇습니까? 다니니까 막 가이드 해준다 그러고 예. 그런 이제 K 문화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튀니지에서 느꼈어요. 오히려 저는 다른 데보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지금 튀니지도 그렇단 말씀이세요? 맞아요. 예. 인도네시아랑 튀니지 뭐 태국이나 이런 곳은 원래 좀 한류가 셌고 네. 저는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센지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튀니지 여행은. 그런 지역들 다니시면서 지금 이제 체코지신 남자니까 네네네. 여자분들이 혼자 다니시기엔 어떤가요? 치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애매한데 항상 치안 문제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어딜 가나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뭐 제 영상 보시고 판단하시겠지만 네. 사실 뭐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위험한 게 없었고 여자분들이 혼자 가더라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네. 그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진짜 스스로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 뭐 여행 다니다 보면 힘든 곳도 있잖아요. 네. 어느 나라가 가장 여행하기가 힘듭니까? 힘든 나라요. 예. 그냥 알려진 곳은 제가 갔던 나라 중에는 뭐 인도, 쿠바 뭐 정도가 있는데 네. 쿠바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뭐 핸드폰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랑 시스템 자체가 좀 달라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쿠바 좀 힘들었고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데 네. 저기가 이제 레 라다크라는 인도의 그 북부 지역인데 해발이 한 5,000m쯤 돼요. 그래서 일단 숨쉬기도 좀 약간 힘들고 해발 5,000m요? 네, 5,000m를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좀 길도 안 좋은 데가 많고 바로 맞은편에 차도 오는데 차선도 없고 좀 여행하기 위험하긴 했는데 네. 그만큼 저는 또 약간 그런 걸 좋아해서 좀 재밌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저기 인도 가셔서는 오토바이를 버리고 오셨더라고요. 아, 예. 아,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발 5,000m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게 눈이 쌓이더라고요, 바닥에. 네. 심지어 겨울이 아닌 약간 가을쯤이었는데 그래서 오토바이가 안 나가는데 이제 해발 5,000m에서 눈이 쌓여서 제가 호흡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오토바이를 버리고 살아야 되니까 지나가는 차 이제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연휴 때 있잖아요. 네. 가볼 만한 여행지 지금 뭐 40개 나라를 가보셨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좀 추천해 주신다면 이번 설 가볼 연휴에요. 만한 곳. 예. 뭐 국내로 생각하면 저는 사실 좀 뻔할 수도 있는데 국내는 저는 제주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행 가는 기분도 있고 이제 제주에 뭐 겨울 한라산도 좋고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방산 탄산온천 좋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국내에선 제주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좀 특이한 여행지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몽골. 몽골 겨울이 또 약간 정말 겨울인데 진짜 겨울. 좀 춥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오프로드 자동차 타고 몽골 사람들이 사는 유목민이 사는 게르에서 묵고 거기서 뭐 낙타도 타고 뭐 매 날아가는 것도 구경하고 또 이제 별도 구경하고. 이 낙타 탄 곳이 여기 몽골입니다. 몽골입니까? 네네 몽골. 예. 그 몽골 다닐 때 자유여행으로 그냥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사실 몽골이 그런 자유여행에 대한 인프라가 진짜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여행으로 갔다 왔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자유여행을 추천드리진 않고요. 현지에 있는 투어사나 그런 거 이용해서 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연휴 때 어디 여행 계획 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디 가십니까? 연휴 때는 아니고 저 내일 가십니까? 미국 LA로 갑니다. 얼마나 다녀오세요? 지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일정에 따라서 제가 이제 더 있을지 아니면은 돌아올지 제가 원래 보통 편도로 많이 끊어서 오는 걸 티켓을 잘 안 끊어서 이제 가다가 즐거우면 더 있고 아니면 그냥 부럽습니다. 예. 저도 부러워요. 안정적인 직장. 예. 참. 그 유튜버 지금 구독자가 55만 명 정도면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뭐 지금은 괜찮은데 저희가 또 수명이 짧은 직업이다 보니까 바짝 할 때 바짝 벌어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계속 고민되시겠어요. 컨텐츠 만드셔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혼자 만들고 출연도 하고 다 해야 돼서 굉장히 고민도 많은데 그만큼 좀
뿌듯한 것도 있고 좋아해 주시면 재밌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온전히 저 혼자 만든 결과물을 좋아해 주시는 거니까 네. 뿌듯함도 되게 많습니다. 힘든 예. 만큼. 뭐 기존에 여행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요즘 방송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종편도 하고 뭐 지상파 방송도 하고 케이블 TV도 하고 다 하는데 네. 그 방송 여행 방송과 내가 하는 유튜브 방송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존의 여행 채널이나 여행 그런 TV에서 했던 방송들은 뭐 다큐멘터리 형식도 많았고 네. 아니면은 뭐 제가 예전에 즐겨보던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연예인분들 같이 가서 네. 좀 즐기는 그런 것도 많았는데 제가 아는 여행 유튜버 이제 1인 크리에이터 채널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면 이제 드론도 띄우고 좀 예쁜 장면도 많이 담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음식도 좀 괜찮은 거 먹고 물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오히려 더 현지인들과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걸 보여줘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리얼하니까 좋아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리얼하다. 예, 네, 맞는 네. 표현 같아요. 네. 예. 요즘에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꿈꾸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네. 유튜버 되시고 나서 이제 그분들에게 선배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유튜버라는 직업 자체가 그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카메라 한 대만 네. 있으면 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또 그만큼 하는 사람도 많아서 네. 쉽지는 않을 텐데 일단 도전은 저는 무조건 해보라는 주인데 네. 자기만의 그 색깔을 가지고 남들 하는 거 다 따라 하는 것보다는 남들을 따라 하더라도 남들과 다른 나의 뭔가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네. 이 세계에서 네.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그리고 여행 유튜버시니까 그 여행이 가장 좋은 이유. 네. 예, 한마디. 여행이 가장 좋은 이유요? 예.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예. 이거 너무 어려운데 여행 진짜 너무 단순한데 그냥 여행하면 전 너무 즐겁거든요. 예. 너무 재밌고 일상으로부터 약간 익숙함에서부터 약간 탈출한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일상으로 탈출하는 느낌,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 여행을 한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 가지 여행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여행 유튜버 체코제 박재일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설 연휴에 가장 교통이 혼잡한 때는 고향 가는 길인 설 전날 오전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 오후로 예상이 됩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은 오는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닷새입니다. 이 기간 모두 2,648만 명,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용 교통수단별로 보면 승용차 91.7%, 버스 3.8%, 철도 3% 등 순입니다. 승용차 기준 추정 최대 소요 시간은 고향 가는 길이 서울에서 광주 7시간 40분, 서울에서 부산 8시간 40분, 돌아오는 길은 부산에서 서울 8시간 15분, 광주에서 서울 6시간 35분입니다. 귀성길은 설 전날 오전 10시에서 11시, 귀경길은 설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서 3시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기송은 설 전날 오전에, 기경은 설 다음 날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성, 기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과 설 다음 날이 교통 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나흘 동안 면제됩니다. 평소 운영하는 고속도로 갓길차로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선 20일부터 24일까지 버스 전용 차로제를 평소보다 4시간 연장합니다. 심야 시간 철도나 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수도권 시민 편의를 위해 설 당일과 다음 날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합니다. 고속버스 운행 횟수와 철도와 항공기 공급 좌석 등도 늘어납니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6곳에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합니다. 교통량이 몰리는 전국 19개 지점에는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50대와 암행 순찰차가 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발생한 경기 구리 포천 고속도로 추돌 사고와 유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결빙 취약 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를 미리 뿌릴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화제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복수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 학교 폭력이란 소재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극중 학교 폭력의 주동자는 뜨겁게 달궈진 고데기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데요. 그저 드라마 속 한 장면이었으면 했던 이런 잔인함이 현실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청주 여중생 학교 폭력 사건인데요. 당시에 만행이 알려지면서 결국 가해자는 구속됐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교사들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더 글로리의 열풍은 태국으로도 번졌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서 힘들었던 학창 시절을 털어놓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타이 더 글로리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고 피해자들이 학교 폭력을 고발하며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의혹의 당사자가 학폭 가해자임을 인정하며 사과에 나서고 있는데요. 태국의 배우 파왓 칫사방디는 자폐증을 앓는 학생을 괴롭혔다는 의혹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배우는 SNS에 올린 사과문에서 중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살 거라고 반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더 글로리, 이야기의 힘이겠지요. 김은숙 작가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라고 말했는데요. 폭력으로 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더 글로리라는 제목을 짓는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폭력의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잃게 되잖아요. 인간의 존엄이나 명예나 영광 같은 것들.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내야 비로소 원점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더 글로리로 지었고요. 드라마 속 피해자인 동은은 처절한 복수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는데요. 폭력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폭력의 이유를 본인에게서 찾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의 도움도 굉장히 크거든요. 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이렇게 쏟아내는 것도 하나의 치유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그 누구도 그런 일을 당해서도 안 되고 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본인에게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근했던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에는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은 추위가 유독 반갑게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 축제 현장인데요. 현장에 YTN 기상캐스터 나가 있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추워진 날씨를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곳 화천은 현재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을 만큼 무척이나 춥지만 분위기는 그럴수록 더욱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갑자기 기온이 오르고 또 겨울비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축제가 잠시 휴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황리에 재개된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축제장에 얼음 낚시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직접 낚시에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낚싯대를 얼음구멍에 넣고 흔들어주면 누구나 쉽게 산천어를 낚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축제에 투입된 산천어는 총 171톤, 마리수로는 무려 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축제가 올해 다시 개최되면서 열띤 얼음 낚시 풍경을 3년 만에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잡은 산천어는 축제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구이나 회로도 바로 즐길 수 있고요. 얼음 낚시뿐 아니라 산천어 맨손 잡기, 눈썰매, 얼음 썰매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7일 개막한 이번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산천어 축제 찾으신다면 보온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추위는 계속 되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의 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광주와 대구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새벽에 수도권을 비롯한 중남부 지방 곳곳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 5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쉽게 풀리지 않고 설 연휴까지 이어지겠고요. 추위 속에 모레는 중서부 지방에,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많이 포근했던 탓에 이번 주 다시 찾아온 강추위가 굉장히 매섭게 느껴지실 텐데요. 기온 변화가 극심한 만큼 면역력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추위가 더해질수록 그 묘미까지 더해지는 이런 겨울 축제 현장을 찾아서 추위를 보다 즐겁게 이겨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천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어제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까지 여야 공방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